승리의 전념. 다른 투자자와 계약한 데니 쉐이드는 뭔가가 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린 방금 큰일을 해내서 분명 축하할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투자자는 아주 마음에 들어. 놀랄 만큼 총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를 배려한 호닉과 함께 일할 기회는 놓치고 말았어. 쉐이드는 호닉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여기는 걸림돌이 있었다. 호닉을 합류시키려면 쉐이드와 기존 투자자가 회사 소유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지분을 팔아야 했다. 고민 끝에 함께 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쉐이드는 호닉에게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호닉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회사 소유권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쉐이드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호닉이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훗날 쉐이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능력은 따뜻한 성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더군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성품 때문에 능력이 안 보였다는 거죠. 마침내 호닉의 조언을 어느 정도 반영한 쉐이드의 새 회사 페이니 어미가 출범했다. 페이니 미. 이 회사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회원이 바코드 혹은 회원카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보증기관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일을 처리했다. 의욕에 가득 찬 쉐이드는 먼저 세븐일레븐,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 서비스를 계약을 맺었다. 창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페이니 어미는 매달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호닉은 투자자로서 성장을 얻은 이익의 일부를 챙겼다. 호닉은 추천인 명단에 쉐이드라는 이름을 추가했는데 이는 그 거래 자체보다도 더 값진 일이었다. 더구나 쉐이드는 다른 사업가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호닉을 칭찬하느라고 바빴다. 처음에는 그가 단지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호닉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대단히 용기 있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을 제기하는 동시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이죠. 투자자로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시 연락을 해오지요. 호닉이 얻은 것은 쉐이드와 체결한 하나의 거래를 끝내지 않았다. 호닉이 일하는 모습을 본 쉐이드는 항상 사업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를 깊이 존경했다. 당연히 그는 다른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호닉을 찾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추천했다. 한 예로 로켓 로이어라는 회사의 CEO와 만난 쉐이드는 호닉을 투자자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 CEO는 이미 다른 투자자에게 제안서를 받은 상태였으나 최종적인 승리는 호닉에게로 돌아갔다. 데이비드 호닉은 간혹 반대급부를 의식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기부로 살고자 애쓴 것이 자신의 성공을 이끈 숨은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는 벤처 투자자가 사업가에게 투자를 제안했을 때 거래가 성사될 확률을 약 50%로 추정한다. 투자 제안 중에서 절반 정도가 선정된다면 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벤처 투자자로 일해온 11년 동안 호닉은 28건 중에서 무려 25건을 성사시켰다. 호닉의 투자 제안을 거절한 3명 중에서 1명은 쉐이드였다. 나머지 89%의 사업가는 호닉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자본과 노련한 조언 덕분에 많은 사업가가 신생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중에는 2012년 처음 상장한 날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도 있었다. 다른 기업들도 보통 구글, 오라클, 또 티켓마스터, 몬스터 등의 대기업에 인수되었다. 구글, 오라클. 오클로가 아니고 오라클, 티켓마스터, 몬스터. 호닉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데니 쉐이드와 나란히 서서 딸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던 행운 또한 거래 성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호닉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그만의 호혜 원칙이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쉐이드는 물론
그가 호언액을 투자자로 추천해 준 다른 사업가들도 성자다. 호언액은 기부로 행동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기회를 극대화했다. 기부로서의 그 훌륭한 호언액의 장점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셰이더가 이제 알고 나니까 이 호언액을 이제 기업의 투자자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 그 후로부터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동안 데이비드 호닉 같은 기부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해왔다. 기부에 의해서 대개는 얼간이라 하거나 늘 당황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다. 기부가 어떻게 왜 성공사들이 꼭대기를 점령하는지 이해하려면 베풀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강력하고 덜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주는 연구와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 이 책에는 컨설턴트, 변호사, 의사, 기술자, 영업사원, 작가, 사업가, 교사, 투자 상담가, 스포츠팀 운영자 등 삶의 각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기부가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먼저 성공을 거둔 다음에 나중에 베푸는 일반적인 전략을 뒤집어다. 그들은 먼저 베풀므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였다. 하지만 성공사들의 밑바닥에 있던 기술자와 영업사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정에는 기가 얇아서 늘 당하기만 하는 기부도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챔피언과 얼간이로 나뉘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한 재능이나 적성보다도 기부가 사용하는 전략과 그들의 선택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우선 기부가 반드시 친절하고 박애주의적일 거라는 믿음의 오류를 밝히고 그들이 성공사들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을 어떻게 피하는지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며 성공한 기부도 테이크와 매처 못지 않게 야심을 품고 있다. 그래서 기부라고 해서 야심과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있을 수 있죠. 다만 그들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이다. 기부의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일단 기부든 테이크든 매처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물론 기부의 성공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테이크가 승리를 거둘 때에 그 반대쪽에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테이크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을 때려눕혀서 콧대를 꺾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데이비드 호닉 같은 기부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한다. 무엇보다도 기부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낸다. 단순히 기존의 가치를 차지하는 테이크의 성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부의 성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벤처 투자자가 랜디 커미사리의 말처럼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에 승리는 더 쉬워진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다. 도려는 배불미 얻기는커녕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를 생각해보자.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듯이 마트 트웨이는 외교는 하나를 주고 열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정치란 얻어내는 일이다. 지지 기부금 표를 끊임없이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커는 로비 활동과 근무 술수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능하다. 매처는 정치 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호의를 얻어내는 데 소질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에 뛰어든 기부는 어떠할까? 여기에서 샘슨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한 시골 청년의 정치적인 분투기를 살펴보자. 병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일한다는 것. 샘슨은 일리노이 클린턴이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먼저 상원 의원이 되기로 원했고 젊은 시절에 농장에 있으면서 보낸 행정관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23살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의 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는 13명이었는데 그때 샘슨은 파리에 그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샘슨은
사업으로 눈을 돌렸고 대출을 받아서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샘슨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고 나중에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그의 채무까지 떠안았던 어떤 동업자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그래서 이 같이 동업자가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상황해버리니까 샘슨은 농담 삼아서 자기 빚을 개인의 빚이 아니라 국가 부채라고 불렀다. 그는 연수입이 15배에 드러난 빚을 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의 노력한 끝에 모두 갚았다. 사업에 실패한 샘슨은 다시 주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 아직은 25살에 불과한 그는 2위의 성적으로 등등의 의석을 차지했고 간신히 돈을 빌려서 첫 번째 입법 심의에서 입을 정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진출했다. 오, 대단하네. 물론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는 제임스 실즈와 트럼블이라는 두 명의 강력한 적수가 있었다. 둘 다 일리노이 주의 대법관을 역임했다가 재선을 노리는 실즈 하원 의원의 조카였고 엘대학 출신의 트럼블은 저명한 역사학자의 손자였다. 한마디로 그들은 샘슨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류층 출신이었다. 샘슨에게는 그만한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샘슨은 44% 지지를 얻어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실즈가 41% 바짝 쫓았고 3위인 트럼블은 5%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지지 세력을 얻은 샘슨은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7%로 상승했고 그런데 현직 주지사 조엘 매터슨이 새로운 후보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매터슨은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샘슨과 트럼블의 표를 빼앗아갈 만한 점재력이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제 후보를 사퇴하자 매터슨이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선두 주자가 되었다. 매터슨이 44%를 차지하면서 샘슨은 38%를 떨어졌고 트럼블은 9%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트럼블이 51%를 득표해서 47%를 차지한 매터슨을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샘슨은 왜 그토록 곤두박질 쳤고 트럼블은 어떻게 해서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을까? 상황이 갑자기 뒤집힌 이유는 샘슨의 선택에 있었다. 그는 거의 병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매터슨이 후보하자 샘슨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트럼블의 지지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트럼블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열렬히 지지했다. 물론 단 9%로는 트럼블에게 승산이 없었다. 샘슨 진영에서는 트럼블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끌어와야 했지만 샘슨의 1차 목표는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매터슨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이 쏠려 있었다. 샘슨은 매터슨이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었다. 매터슨이 유력한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샘슨은 매터슨이 자신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에게 접근해왔다는 믿을 만한 정보도 입수했다. 매터슨은 샘슨의 지지자들에게 샘슨은 가능성이 없으니 마음을 바꿔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했다. 매터슨이 불순한 동기와 설득 방법에 대해서 샘슨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1년 후에 주지사 임기가 끝난 매터슨은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이미 상환한 주정부 수표를 교환해서 수십만 달러를 횡령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샘슨은 매터슨은 의심했지만 트럼블은 신뢰했다. 매터슨의 혐의가 이슈로 떠오르자 당시 샘슨과 트럼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회정책과도 경제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수년간 펼쳐온 샘슨은 그것이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 점에서 샘슨과 트럼블은 뜻을 같이 했고 샘슨은 트럼블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스스로 칼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선거 총 책임자로 스티븐 로건에게 후보 사퇴 결심을 알리며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트럼블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로건은 믿을 수가 없었다. 대체 왜 지지자가 더 많은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양보해야 하는가? 로건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샘슨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끝내 후보에서 사퇴했고 지지자들에게 트럼블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샘슨의 희생은 트럼블이 선거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참 기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까요?